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전국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대선 캠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병도입니다.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이번 선거는 특히나 네. 각 지역별로 의원분들이 정말 신나게 춤을 추시면서 유세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 열심히 췄는데요. 네. 그 지역에서 다시는 춤추지 말라고. 아, 그런가요? 사실 지금 반응을 여쭙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 이제 영상을 봤을 때는 네. 유권자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께서 함께 춤을 추시거나 굉장히 네. 즐거워하시고 재밌어하시는 네.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반응이 네.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래요? 가면 네. 저 춤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춘 게 아니고요. 네. 저기는 앞에 단상 앞에서 나와서 추지만 그 전에 그 동네 아주머님들 한 10분이 저를 끌고 와서요. 아하. 안에다 넣어 놓고 춤추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저 끝나고 또 앞에 나왔는데 또 추라고 해서 추고 그게 자발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네. 재밌고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서로 신나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하고 네. 축제처럼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 분위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을 그렇습니다. 맡고 계세요. 예, 예, 예. 하루에도 회의를 몇 번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로. 일단 회의는 뭐 아침부터 비공개, 공개, 공개가 끝나면 또 저희 팀들 회의는 그죠. 계속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지역에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국민참여운동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그 전에 혹시 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돼지 저금통. 네, 네 기억나죠. 그 국민들의 어떤 참여의 하나의 형태였는데 그쵸. 자발적으로 예, 이루어졌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그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사용을 해서 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국민참여운동본부가 주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SNS를 통해서 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네. 화면으로도 나가고 네. 있는데 네. 화폐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경기도 성남시정 시절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했던 예. 성남 대표적인 사랑 상품권. 네, 맞아요. 예.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이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 과정에서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네.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정부 예산을 전액 가삭감을 삭감했죠. 예. 했었어요. 영원이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사업을 좀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후보께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시작을 했고 네. 후보가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곳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뭐 식당을 가시든 물건을 구매하시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운동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드리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었는데요. 이 챌린지가 지금 한 명이 3명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도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이거 거기 막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게에서 직접 쓰지는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직접 쓰지는 않았는데 캠페인을 통해서 봤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뭔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고맙고 좋다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 과정도 과정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4천억 원을 저희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 즉각 집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제 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민주당 정책이고 이래서 반대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와 관련 없이 지역화폐 예산도 즉각 지금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이후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민생 경제가 네.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이제 계엄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네. 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전화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챌린지 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는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제 마음이 또 다 네. 울리네요. 네. 그런데 예. 그 국민의힘 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 예. 이 챌린지에 대해서 좀 비웃는다는 예. 식의 이런 멘트를 남겼다고 해요. 가짜 경제관 이렇게 비판했다고 예. 하죠. 예. 근데 뭐 모든 그 정책이든 이면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그 혜택이 있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현금깡 이야기하고 예.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이제 반감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 한동훈 전 후보가 네. 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지역 화폐는 알고나 있나? 어. 한 번이라도 써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지역 화폐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을 그 하면은요 10만 원어치를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충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분도 10,000원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골목골목에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너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입증된 게 저희들이 191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191개나 되는 지자체에서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입증 안 됐으면 않겠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냐면요. 이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입니다. 아. 그리고 다중 채무자가 51%나 되고요. 그럼 1인당 생각해 보면 좀 아마 한 4억 3천여만 원 정도를 대출을 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소비는 안 되죠. 네. 빚은 계속 쌓여오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폐업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현재 그 닥치고 예. 있는 상황이.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조금만 공감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지역화폐는 이미 우리 행정안전위의 행안부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그 충분한 몇 배의 효과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 아니어도 지금은 너무 절박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좀 써달라 이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들 하셨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고 그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전 투표일 사전 선거 때 이때가 이제 공휴일을 끼고 있지 않고 네. 주중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못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왔었고 네. 대표적인 직능이 택배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 국민참여본부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예. 했다고 예. 들었어요. 예.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거치셨는지. 저희들이 이게 공론화된 게 네. 택배기사 분들이 투표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 투표 시간을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운동부에서 제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그 업체들은 신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55건이 접수됐습니다. 근데 40여 건이 전부 그 택배기사님 관련된 그런가요? 네, 그래서 40여 건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23일에 저희들 그 민주당 본부하고 대형 택배 회사들하고 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이지만 이후에 지금 문제 제기된 곳들도 저희들이 모두 확인을 해서 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투표가 보존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기호 1번 이재명에게 3표 더. 그러니까 기호 1번 이재명에게 3표 예. 더. 1, 2, 3. 네, 1, 2, 예. 3이네요. 예. 자, 요게 주제인데 네. 일단 첫 번째 민주당이 김문수 국힘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예. 정광훈 구속 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예.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눈물 흘렸던데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영상으로 있기는 하죠. 예, 네. 영상으로 네. 그걸 제기를 했더니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린 게 아직도 정강훈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네. 후보를 이야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허위 사실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처럼 공개적인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련된 영상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이재명 후보는 저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인식의 문제도 사법 네. 처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더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그거에 비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네.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네. 아직도 이제 희망의 끈을 네. 놓지 않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1차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네. 1차 데드라인은 좀 지난 것 지난 같습니다. 거죠. 2차 이제 29일일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당의 차원에서 네. 만약에 단일화가 되었을 때 대비책이 따로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단일화 한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현재 이 내란을 종식을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소비, 여력, 수출 모든 게 그리고 특히 대외적인 충격까지 지금 쓰나미가 덮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는 이걸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정면 돌파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당 내에서도요 단일화된다고 그 표가 다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정당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이 내란에 종식을 해야 된다고 동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근데 이 내란 세력인 김문수에게 표가 다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나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의 집착 수준의 마지막까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런 방법을 끝까지 구사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말한 대로 저희들이 생각한 원칙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리고 비상인 경제를 살려내는 이런 걸 끝까지 국민에게 호소 드리고 하면은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단일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네. 이 단일화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전부 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 한번 일단은 이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네. 다 1+1이 선거라는 게 절대 네.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은 정당 내에서도 합치면 후보를 하다가 누구 지지 선언하고 합치잖아요. 근데 정당 내에서도 그러면 그 지지하는 사람이 이쪽 후보로 다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율 추이도 좀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우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오르고 또 이준석 후보도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일에서 22일
까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직전 15일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51% 지지율이었는데 6%포인트 낮아져서 45%를 기록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29에서 36으로 훅 올라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총선할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당에서. 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여론조사 지표를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이 뭐 제 나름대로 좀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수치가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또 상황을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결국은 선거가 직전으로 다가오면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여론 흐름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이 구도가 깨졌느냐, 즉 이번 선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계엄 이후에 이 내란을 종식을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 이 구도 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 구도는 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세상에 뭐 대통령인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계엄을 일으키고 이 국회에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단전하고 표결을 못하게 네. 하려고 시도했던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한 이걸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쇄하고 한 걸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 자긍심을 가졌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자는 선거, 이 구도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을 종식하는 그리고 정상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크로스가 일어난다든지 그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의 표를 합친다고 그 합으로 그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건 받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합해서 발표를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정당지도 흐름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 크로스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 자체가 내란 종식, 내란 심판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인데 예. 그 구도 자체가 바뀔 일이 없는 한 네. 결과도 바뀌지는 그렇습니다.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그 국힘 공대위원장을 맡은 공선대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예. 의원이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헌정수호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맥락이 너무 없어요.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뭐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다.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하고 나온 것인지 너무 갑작스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가끔 네. 안철수 의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저분이 뭔 주장을 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아니 왜 이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지? 뭔가 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지금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국힘에서 하면 그거 참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어요. 뜬금없죠. 아니 윤석열이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걸 파헤치려고 뭐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국힘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당에서 한 이야기를 갑자기 이재명 후보한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나 돌아보는 게 맞는 이야기고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뭐 그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한 게 뭐 루이 14세 김정은의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아니고 악의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 좀 신난 것 같아요. 막 국힘에서 아이고 안철수 이제 국민의힘 좀 사람 같다라고 하니까 오 내가 국민의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안철수 의원이 이 대선 이후에 이 당권을 본인이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무리수다. 네, 무리수다.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23 캠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이재명을 에게 세 표가 부족하다. 네. 이런 의미인데 네. 이 123 캠페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현장에 가면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첫날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제가 제 지역을 내려갔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반응이 엄청납니다. 막 손을 흔들어주고. 근데 원래 선거를 해보면 맞아요. 한 일주일 열흘 지나야 반응을 하거든요. 보통 분위기가 뜨면. 그러니까요. 근데 첫날부터 손을 흔들어서 야 이거 오늘 선거운동 첫날인데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또 다녀왔는데 이제 폭발적입니다. 저 같이 그래요? 그 유세차를 돌았던 시의원은 이게 뭔 일이냐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막 손 흔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와 이게 뭉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 맺은 이 위원회가 경남 양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산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도 분위기가 경남인데도 경남이요. 거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와 또 관계없이 저희들은 끝까지 이 겸손함 잃지 않고 절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선대본의 기본 그 어떤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네. 그래서 1, 2, 3 이것도 이 정말 투표율을 올리고 참여를 해야 여러 이유로 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참여한다고 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선거가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한 사람당 이재명을 위해서 3표를 하자라고 해서 이 1, 2, 3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유세 때 주장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 지역과 관련 없이 핸드폰 들고 한 3명 이상 전화해서 이재명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네. 어떤 절박함을 끝까지 표현하자는 운동이 1, 2, 3 운동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을 뽑는 네. 선거니까 네. 반드시 본인이 갖고 있는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들고 네. 네, 이 캠페인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캠프 라이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